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논증의 강화 약화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약간 배경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주장에 대한 논거가 나타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어떤 주장에 대해서 여기 이제 밑에 설명된 부분을 가지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증의 강화, 약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논증이 강화되는 경우, 논증이 약화되는 경우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증의 강화, 약화의 경우에는 논증과 논거 사이에, 주장과 논거 사이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 주장을 더 신뢰성 있게 하거나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강화고요. 반대 방향입니다. 약화는. 반면 이 두 가지와 무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논증이 무관한 경우는 논증을 강화하지도 약화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논거가 가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드린 건데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귀납 논증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어떤 섬에서 까마귀 한 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그 까마귀가 검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주장, 까마귀는 검다라는 주장에 뒷받침하는 논거이기 때문에 논증을 강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어디에서 까마귀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이 까마귀가 흰 까마귀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이 흰 까마귀를 온 것은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주장을 약화하는 논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논증에서 모든 까마귀가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기러기를 데려왔는데 기러기가 하얗다라는 그런 논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논증을 강화하지도 약화하지도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언어 논리 시험이거나 그 다른 언어 이해 시험의 경우에는 논증을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에 관련된 이 귀납 논증에 관련된 시험 문제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부분들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상식적인 파트에서 이게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주장의 반대쪽에 있는 반론 정도를 살펴보실 수 있으면 괜찮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론을 의미하네요. 반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장 대 논거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을 주목하시면 빠르게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 1번 공급. 주택 공급에 과잉이 있어요. 현재 미분양 주택이 14만 가구가 있고 추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최종적으로 초과 공급이 많습니다. 1번 많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이제 하나하나를 대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먼저 대응할지 대응의 순서를 결정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1번과 A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D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와 A를 연결시키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게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고 나서 1, 2, 3, 4를 고르는 게 아니라 1, 2, 3, 4, 5를 만드는 것까지 출제자의 영역이고 여러분들도 이것도 정보다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공급 과잉이 됐어요. 그렇지만 공급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정보였고 여기는 수도권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거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맞다라는 게 아니라 맞을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BC. 그러니까 BCD를 읽고 2번을 결정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3번을 비교해 보시면 C, B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맞을 확률이 좀 높고요. 그때 B를 결정하시면 훨씬 더 그러니까 읽는 순서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절대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면 관련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인구라는 요소를 건드려야 됩니다. 인구를 건든 데가 어디죠? 여기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어.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확률이 1번이 답이 될 확률이 잠시만요. D죠? 예, 3번이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 얘기가 나오고요. 3번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높습니다. 여기 가격 있죠? 가격이 살펴보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높이 올랐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4번을 보시면 규제 지속 했지만 규제 역시 완화될 걸로 예상한다. 그래서 3번에 해당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에 풀었던 비판적 사고력, 논증 평가를 한번 보시면 어떤 주장에 대한 반대 주장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주장에 대한 반대 주장을 언급할 때 관련성은 똑같다. 관련성은 똑같지만 요소들이 똑같은 거죠. 요소들이 똑같지만 주장하는 방향성이 다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키워드 중심으로 빨리 읽을 제목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이익을 좀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확인할 때 1, 2, 3, 4, 5에 있는 정보까지 확인을 해서 판단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4번 문제도 일단 내용적 합리성도 있지만 시간적 합리성을 고려해서 NCS를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요. 실전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실전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한번 이해 파트가 나와 있는 문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시면 5번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사례를 적용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 3, 4, 5번에 어떤 기준이 적시되어져 있는지를 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전법이고요. PSAT, 리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1번, 친절 임직원 선정은 추천 기간 내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상어로 읽으시면 추천 기간 내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추천 기간 내 추천된 자가 있으면 선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논리적으로 보시잖아요. 그럼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AND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선정될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AND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친절의 판정은 누가 합니까? 공고에서 정한 자가 하지만 판정자를 미리 정하지 않았으면 인사부장이 한다. 이랬어요. 자, 이 부분은 여기 만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원칙과 예외로 판단해요. 그래서 적용하는 순서가 원칙이 먼저이고 원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 예외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2번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의 형식적인 글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임직원이 없다는 판단은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공고에서 특별한 기준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는 임직원이 없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임직원의 선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자, 다섯 번째, 임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친절 임직원을 선정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동등평가 2인일 때, 2인 이상일 때 평가 기준이 추첨에 의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선정 공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판단을 하시면 1번 기준, 2번 기준, 3번 기준이 좀 더 원칙과 예외가 드러나든지 엔드로 포함된 기준이 설명되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구별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이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부분이 판단되는 것들. 그래서 1번은 엔드로 판단, 형식은요. 2번은 원칙 예외, 그러니까 적용 순위가 달라진다. 3번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담아지는 것들이죠.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자, 선정 공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기간이 있죠. 평가 기간 따로 있고요. 판정 대상이 여기 해당한 부분입니다. 수상자 1명이죠. 그 다음에 부상 내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현혹되실 필요 없어요. 특이사항을 보시면 중이 중요한 말이에요. 중. 근데 지역별로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죠. 여러 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친절 임직원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랬어요. 친절 임직원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 자, 선정과 관련해서, 추천 기간 내에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랬죠. 만약 추천 기간 내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대상자가 있어도. 추천 기간 내에 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최소 1회 이상 지역별 친절 임직원으로 선정된 자가 아예 없거나 그 자 중에서 선정될 사람이 없거나. 자,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판단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후보로 추천되었지만 친절 임직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금친절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정됐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명확한 정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경우에 따라 추첨에 의해 친절 임직원의 선정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 추첨으로 선정이 되려면 동등한 게 이런 사람들 중에 동등한 사람 2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설명입니다. 네 번째, 임직원 선정의 판정은 이백석 기획본부장이 한다. 이백석이 누구죠? 기획본부장이에요. 기획본부장은 어디에 해당하죠? 공고에서 정한 자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지금 후보 추천 기간 내에 했는지 7월 2일이 여기에 포함됐는지 보시면 6월 30일까지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정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실전 문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주목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문제를 풀고 나면 이 문제를 정답을 확인하는데 맞추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풀었어, 이 문제를 맞췄어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떤 방식의 접근법을 가질 거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게 기준이고요. 이게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준과 구체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떨 때는 기준을 읽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기준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거나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면 기준을 읽는 게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만 봐도 친절 임직원을 선정하는데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기준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거나 나한테 좀 낯선 그런 경우가 있거나 이럴 때는 기준을 읽는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조문 중에 뭐 특별한 뭐 민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특정한 영역,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설명이거나 이럴 때는 잘 읽히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이 사례를 보시면 아,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빠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그걸 구체적인 예로 빨리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외적으로는 이 기준이 잘 읽히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이 잘 안 떠오를 정도로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이 사례, 상황을 기준으로 이 기준을 판단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영역이고요. 두 번째 영역은 여기 보시면 이 기준에 선정된 저 표현들 있죠. 표현들이 굉장히 논리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AND로 판단되고 만약 선정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달성되지 않으면 선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2번의 경우에는 이게 선후가 있어요. 원칙과 예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해당하지 않아야 단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흔히 많이 나타나는 게 원칙에 해당되지 아니한 게 아닌데 이 단서에 해당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함정에 쏙 빠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번째 실전 문제 해결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문제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어떻게 빨리 적용할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신규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5개의 후보지를 압축하였는데요. 선정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빠른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종 후보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타당한 것은 일단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3개까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을 적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1번 조건 최소 300제곱미터의 전용 면적 이상인 곳에 위치하여야 된다. 딱 그러면 반대로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탈락하잖아요.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제곱미터이고요. 제곱미터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전용 면적은 평으로 표시되어져 있고 평과 얘는 3.3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계산하기 가장 편한 애를 기준으로 100평이죠. 100평은 330평이네요. 그러니까 괜찮고요.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9327 27 이렇게 되죠. 297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 정도만 안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걸 어림짐작 계산을 해보시면 그걸 넘어선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정리했는데 둘, 넷, 5개의 건물 중 1개 비건물을 제외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지 중 평가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2곳을 선정해요.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정한다. 합산할 때 임대료 점수가 해당 항목의
임대료 점수가 해당 항목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 추가 2점 감점을 한다. 자, 평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 계산하는 정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대료 보시죠? 이쪽에다 적도록 할게요. 임대료가 7, 평균이니까 다 포함합니다. 7, 4, 4, 8, 7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계산을 할 때는 이 5가지를 다 더합니다. 총합을 더해보면 여기가 15, 여기가 8, 여기가 7, 15, 그래서 30. 30을 5로 나누니까 얘가 6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근데 빠르게 계산을 할 때는 이 평균의 정의가 뭐냐면요. 이 자료들을 가장 고르게 할 수 있는 애를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과 편차를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일단 얘의 가평균 가능성이 가장 높은 6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얘네들의 편차를 구해보시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쵸? 6을 기준으로 보시면 플러스 1이요. 그리고 얘네를 5로 나누시면 그러면 실제 가평균을 이용한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셔서 이 마이너스 2와 여기, 마이너스 2와 여기, 그래서 얘가 6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보다 이건 정확한 계산이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건 가평균을 통한 어림 짐작 삼아서 평균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의 정의 고르게 하는 애를 기준으로 가평균을 이용해서 평균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 계산과 이 위 계산이 동등한 계산임을 숫자를 변경하시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하튼 그래서 임대료 점수가 해당 항목의 평균보다 평균 6이죠. 6보다 낮은 얘인데 얘는 재졌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점 감점을 2점 감점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점수의 합계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동등한 경우를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평가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구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A 건물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쭉 더해서 이렇게 하는 걸 예를 들면 더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40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합계와 평균은 같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양태만 다른 거죠. 같은 계산이에요. 여기 6, 7, 8, 9, 1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8이 5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 5, 40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평균이 8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C, D, E를 기준으로 8을 기준으로 가평균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균 얘 플러스 1 플러스 2 얘는 0, 0 여기는 8이었죠. 마 4에 마 2까지 마 6 그렇죠? 그러면 8에 대해서 가평균 둘, 넷, 다섯 5분의 1에 여기 없어지고 마 3입니다. 이 정도의 평균을 지닙니다. D는 한번 해볼까요? D는 플러스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러면요. 8 더하기 5분의 1에 여기 없어지고요. 마 1이네요. 자, 이 경우도 보시면 10, 8 똑같고요. 여기 숫자들 원래 숫자들에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나온 숫자들로 하시면 지금과 같은 계산이 안 나오고요. 여기 문제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6, 8, 7 이렇게 하죠. 그러면 6, 7, 8, 8, 10 그래서 8 더하기 5분의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산을 할 때 얘가 40 얘네 D가 하나 적습니다. 39 이게 39에 해당하는 정보인데 가평균을 이용해서 누가
순위만 높을 때 계산할 때는 이런 가평균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많은 계산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좀 초점이 맞춰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여기가 마3이고 여기 마일이기 때문에 일단 A 건물이 선정이 되고요. 두 번째 D2 건물은 합계가 같죠? 그러면 고객 접근성도 같고요. 그러면 고객 접근성이 동일하면 공공 서비스 두 번째, 치안 생활 네 번째를 비교해 보시면 여긴 같은데 치안 생활 서비스가 이 건물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A와 이 건물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실전 문제 해결하는 그런 케이스들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따르면 평가 항목들이 나타나죠. 건물별로 평가 항목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제외하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안 좋은 요소를 일단 가장 안 좋은 요소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합계죠. 합계와 평균은 같은 맥락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계산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면 얘는 0.2의 가중치, 얘도 0.2의 가중치, 0.2가 5개씩 가중치가 배분된 구조랑 동일한 계산이 나타납니다. 실제 40을 구했지만 0.2로 가중치 계산을 하죠. 그러면 8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중에 문제는 이 0.2가 0.3으로 바뀌었을 때 또는 이런 것들이 0.1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가중치를 반영한 계산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때 가중치를 반영한 계산을 하시면 이 가중평균 계산 또는 가중평균을 활용한 가평균 계산이 강력한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합계를 구했기 때문에 총점과 평균은 같다. 가평균을 이용해서 빠르게 눈으로 스캔할 수 있다. 이 점이 여러분들한테 장점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가 점수 합계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규칙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동점이 있을 땐 이렇게 하고 이것도 동점일 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우선순위 기준을 선정해 주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으로 정리해 놓을 게 어떤 대안을 비교한다. 대안을 비교하면 그때 제거하는 요소, 그 다음에 주 우선순위 결정하는 규칙이 있고요. 그래서 그 규칙을 보통 평균이나 가평균, 가중평균, 를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순위가 나타났을 때 내가 빠르게 찾아가는 방식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그 빈출 유형 분석 문제 해결 능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